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혹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차가운 비바람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선영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절망적인 순간을 함께 극복하며 천억대 매출의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이혼 서류와 냄새난다는 모욕, 그리고 시어머니가 던진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과연 그 보따리 안에 든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녀가 1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 셰프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치매라던 시어머니가 던진 그 낡은 보따리에는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단순히 냄새나는 쓰레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반전의 열쇠였을까요? 오늘 이 기막힌 사연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맛의 근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진한 감동의 향기가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15년의 헌신이 닳아버린 지문과 장냄새로만 남았던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 보따리를 열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5년 전 경기도 인근의 한 낡은 한옥 양조장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선영 씨는 어김없이 거대한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 진우 씨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죠. 그런 남편을 다독여 세운 것이 바로 강 셰프의 맛이라는 작은 장 사업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전국 8도의 이름난 장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비법을 배우기 위해 며칠 밤낮을 무릎 꿇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는 일로 시작해 끝이 났습니다. 고운 피부는 어느덧 거칠어졌고 옷에는 늘 쿰쿰한 메주 냄새가 배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정성을 들인 만큼 장이 맛있게 익어가는 것을 보며 남편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메주를 씻느라 그녀의 손마디는 어느새 생강처럼 울퉁불퉁하게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 뒤틀린 손마디는 그녀가 가족을 위해 바친 헌신과 사랑의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헌신이 훗날 자신에게 어떤 빚으로 돌아오게 될지를 말이죠. 여보, 드디어 해냈어. 이번에 월마트 입점 확정됐대.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3년 전만 해도 남편 진우 씨는 선영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선영 씨의 비법으로 만든 장은 입소문을 타며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사옥까지 올리게 되었죠. 진우 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며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남편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죠. 하지만 돈과 명예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법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진우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리던 아내보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전문가들이 그의 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장냄새가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진우 씨는 점점 더 넓고 화려한 세상을 꿈꾸며 아내를 뒤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선영 씨의 헌신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빚은 장처럼 깊어져야 할 부부의 정이 오히려 옅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 사옥이 완공되고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시점, 진우 씨의 곁에는 선영 씨 대신 뉴욕 MBA 출신의 세련된 마케팅 이사 이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날카로운 지성을 무기로 진우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어느 날 오랜만에 사옥을 찾은 선영 씨를 향해 이벨라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쿰쿰한 냄새.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죠? 선영 씨,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이 냄새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시나요? 이벨라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선영 씨의 몸에 밴 장냄새를 마치 죄악처럼 취급한 것이죠.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은 버려야 해요. 화학공법으로 대량 생산해야 글로벌화가 가능하죠. 전통이니 정성이니 하는 말은 이제 구시대적인 유물일 뿐이에요. 선영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온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더욱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옆에서 묵인하듯 고개를 돌려버리는 남편 진우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손에서 나는 장냄새보다 이벨라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아. 구질구질한 과거의 상징일 뿐이라고.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던져진 것은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15년 전 죽고 싶다며 울던 그를 일으켜 세웠던 아내에 대한 예의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선영 씨의 심정도 그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사업 실패했을 때 내 손이 다 부르트도록 장을 빚었어. 그게 당신에겐 고작 구질구질한 과거일 뿐이야? 선영 씨의 잘귀에도 진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마저 서려 있었죠. 그는 이미 이벨라가 제안한 화려한 미래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발효시킨 장의 깊은 맛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달콤한 성공의 향기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선영 씨는 자신이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건강을 모두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종이장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편에서 멍하니 벽만 보고 있던 시어머니 방 여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방 여사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며 가족들을 힘들게 해왔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증세가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이 냄새나는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방 여사는 선영 씨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휘둘렀습니다. 선영 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방 여사의 힘은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진우 씨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내보낼 테니까요. 진우 씨의 말에 방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낡고 때 묻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커다란 보따리였습니다. 방 여사는 그 보따리를 선영 씨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이거나 가지고 당장 꺼져! 너 같은 년한테는 이런 쓰레기가 딱이야! 선영 씨는 얼굴에 부딪힌 무거운 보따리의 감촉보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방관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이 낡은 보따리 하나에 담겨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벨라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어머니도 저 냄새가 정말 싫으신가 봐요. 역시 핏줄은 못 썩인다니까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당신 같은 사람은 저 보따리 들고 시장통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이벨라의 조롱은 선영 씨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선영 씨는 빗속으로 쫓겨나며 그 무거운 보따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손에 든 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옹기단지가 든 보따리뿐이었죠. 남편 진우 씨는 대문을 닫으며 마지막까지 차가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당신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오점이니까.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와 함께 선영 씨의 15년 결혼 생활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그녀는 빗속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냄새나는 보따리 속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꽃피울 위대한 유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갈 곳 없던 선영 씨는 결국 시골 친정집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조차 계시지 않은 빈 집의 차가운 헛간에서 그녀는 억울함과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던졌던 그 보따리. 선영 씨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보따리를 풀어헤쳤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금이 가고 깨진 낡은 옹기단치가 들어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물인 줄 알았던 그 액체에서 느껴지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쿰쿰한 듯하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기,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영롱한 검은 빛. 그것은 빛을 모두 흡수해버릴 듯한 짙은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그 액체를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간장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깊은 감칠맛과 단맛,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로만 내려오던 집안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씨간장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손을 떨며 단지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안쪽 랩으로 겹겹이 쌓여 젖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의 필체였습니다. 선영아, 내 아들이지만 저놈은 껍데기만 쫓는 놈이다. 맛의 근본을 모르는 놈에게 우리 집안의 심장인 이 시간장을 줄 순 없다. 내가 치매인 척 연기하며 지켜낸 200년 된 시간장이다. 아들아이가 너를 버릴 것을 알고 내가 악역을 차처해서 이 장을 내 손에 들려보낸다. 이걸로 내 인생을 다시 빚어라. 너만이 이 장의 가치를 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선영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광기는 치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아들로부터 가문의 보물을 지키고 오직 진심을 다해 장을 빚어온 며느리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냄새난다고 외면당하고 쓰레기처럼 던져진 그 보따리는 사실 감정가조차 매길 수 없는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200년 시간장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맛의 정수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시간장 한 방울에 녹아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간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날 이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녀는 헛간을 청소하고 다시 콩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200년 시간장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간장에 이 시간장을 단 한 방울만 섞어도 평범했던 장이 마법처럼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보석으로 변했습니다. 선영 씨는 선영의 진심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세련된 마케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성과 시간, 그리고 시간장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은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던 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간장은 예전 그 맛이랑 차원이 달라. 한 방울만 넣어도 국물 맛이 살아나. 사람들은 강 셰프의 맛에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전통의 맛을 선영 씨의 장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선영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시간만큼 자신의 인생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다시 메조 냄새가 배었지만 이제 그것은 부끄러운 냄새가 아닌 성공의 향기였습니다. 한편 선영 씨를 내쫓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강 셰프의 맛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마케팅 이사 이벨라가 도입한 효율적 대량 생산 공정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벨라는 전통적인 발효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화학 첨가물과 인공 감미료를 섞어 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과 강렬한 맛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공적인 맛에 질린 소비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미국 수출물령에서 터졌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학공법을 남용한 탓에 전체 수출물량에서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입니다. 미국 유통대기업인 월마트는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진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벨라 이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잖아. 진우 씨의 고함에 이벨라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는 법이죠. 전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화려한 껍데기뿐이었던 사상 누각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빠진 맛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진리를 그들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선영의 진심은 기적 같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SNS를 통해 진정한 한국의 맛을 찾았다는 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200년 세월이 빚어낸 깊은 감칠맛에 외국 미식가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내 뉴욕타임즈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그들은 선영 씨의 장을 한국의 신비로운 검은 보석이라 극찬하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선영 씨는 단숨에 글로벌 스타 셰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레스토랑은 예약이 몇 달씩 밀려들었고 세계적인 셰프들이 그녀의 시간장 한 방울을 얻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1년 후 선영 씨는 요리업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미슐랭 가이드 특별상을 수상하며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매를 걷어붙인 깔끔한 조리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손마디를 보며 사람들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손이 바로 진정한 맛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선영 씨는 수상소감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냄새난다고 버려졌던 여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를 풍기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짓밟혔던 진심의 승리였습니다. 선영 씨가 영광의 순간을 누리고 있을 때 진우 씨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강남 사옥은 압류되었습니다. 믿었던 이벨라는 회사에 남은 비자금을 모두 횡령해 해외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진우 씨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배신감뿐이었죠. 그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한때 강셰프라 불리며 부와 명예를 누렸던 남자는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선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그 구질구질한 아내가 이제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배가 아프다 못해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선영이만 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냄새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입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붙잡고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선영 씨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면 그녀의 착한 마음씨라면 자신을 다시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은 것이죠. 화려한 플래그십 레스토랑 선영의 진심 앞에 구질구질한 몰골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땄자국이 가득한 셔츠를 입은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하면서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영아, 나 진우야. 내 목소리 들리지?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소란을 듣고 선영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의 선영 씨를 보자 진우 씨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 미쳤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줘. 그 시간장 한국물만 주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우 씨는 선영 씨의 발목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성이 아닌 마지막 남은 돈줄을 붙잡으려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취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진우 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진우 씨의 비굴한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냄새나는 아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근본이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건 내 장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맛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오직 돈과 화려한 껍데기만 쫓다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이제 와서 부부의 정을 말하다니 정말 가소롭네요. 선영 씨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우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기품 있는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박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진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 씨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박 여사는 지팡이로 진우 씨의 어깨를 매섭게 밀쳐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이제야 내 죄를 알겠느냐? 내가 치매라고? 그래, 내 눈엔 그렇게 보이고 싶었겠지. 그래야 내 놈의 그 더러운 본성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을 테니까. 박 여사의 일침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선영이를 버리고 그 가벼운 여자랑 놀아날 때부터 이 집안의 기운은 이미 다했다는 걸.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그 시간장을 지켜낸 거다. 맛을 모르는 놈에게 장을 주는 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보다 못한 일이니까. 진우 씨는 멍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음을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는 선영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선영아, 고생 많았다. 네가 이 장을 지켜내 줄 줄 알았다. 이제 이 놈은 네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려라. 장이 잘 익으려면 찌꺼기는 걸러내야 하는 법이지. 선영 씨는 시어머니의 손길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던졌던 그 보따리가 1,000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배신과 탐욕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고 쓸쓸했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연구하며 한국의 전통 맛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레스토랑 뒤편에는 수많은 옹기단지들이 햇살을 받으며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장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느냐고. 선영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기다림과 진심,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버리는 결단력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간장 단지를 닦으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 의해 평가받지 않겠다고, 오직 스스로의 정성으로 증명해내겠다고 말이죠. 선영 씨의 뒤틀린 손마디는 이제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영광의 자국으로 빛납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제자들과 그녀의 맛을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진정한 향기는 코끝을 스치는 자극적인 냄새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깊은 울림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선영 씨의 인생은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고귀한 진심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선영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는 선영 씨의 차분한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은 당장 코끝에 닿는 향기로운 유혹에 속아 깊은 곳에서 익어가는 진심의 냄새를 잊곤 합니다. 장이 익어가는 데는 긴 시간과 인내,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발효의 과정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 또한 화려한 포장지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지켜온 시간 속에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외면했던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버스는 떠난 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향기를 발효시키고 있습니까? 당장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소중한 인연과 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냄새난다는 이유로 버리려 했던 낡은 보따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1,000억 원의 가치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선영 씨의 장처럼 깊고 풍부하게 익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